내 20년 인생 내가 다 끓여 먹었지? 이게 내 최후야. 뜨거워, 뜨거워. 이 국밥이 뜨거워. 내 마음이 얼마나 불덩이를 삼킨 것 같은 줄 알아? 희옥은 소리를 치며 주저앉아 울었죠. 석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희옥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일상이었죠. 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거든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희옥은 한숨을 쉬며 국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피땀 흘려번 돈을 한 푼 한 푼 모았죠. 남편 정수는 3년 전 가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병상에만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희옥은 괜찮다며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올해 25이지만 정신 연령은 10살 수준이었죠. 엄마 배고파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온 집안의 짐은 희옥의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남편 병원비, 아들 생활비, 집세, 전기료까지. 모든 게 그녀가 파는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죠. 한 그릇에 6천 원. 하루에 50그릇 팔면 30만 원.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써내려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희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간 모은 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남편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하고, 민수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런 희망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하지만 희옥이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상가 주인이 찾아왔어요. 민수 엄마, 내년부터는 가게 보증금 좀 올려줘. 1,000만 원만 올려줘. 나도 목돈 급하게 써야 해서 그래. 아들 장가 보내려니 돈이 없어 부탁해. 희옥은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미란이네 치킨 가게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치킨 가게 사장님은 성격도 활달해서 모든 상인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분이었죠. 어떻게? 이야기 듣고 왔어. 희옥 씨 힘들지? 그 자네 주인 할망구 갑자기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야? 돈이 어딨다고. 그러지 말고 내 계에 가입할래? 목돈 당장 필요하면 순번도 내 선에서 바꿔줄게. 목돈 들어간다니까 내가 순번 좀 당겨서 줄게. 얼마 전에 떡볶이 점순 언니네도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순번 딱 정해줬잖아. 으이그 딱해서 그래. 아니면 순이네 가서 한번 물어봐. 순이네도 내가 해준 돈으로 한숨 돌린 적 있거든. 알았지? 아무튼 생각 있음 해. 저는 마음이 급했던 터라 순이네 가서 물어봤어요. 순이네도 돈을 2번 탔다고 했어요. 적절할 때 순번도 알아서 쏙 바꿔줘서 너무 좋았다고 했죠. 다음날 미란이 또 찾아왔어요. 생각해봤어?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돈 순번 주기는 그렇잖아. 자기는 다 다음 달 어때?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2달 뒤에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오래 장사한 사람이야. 나만 믿어. 그래서 개에 가입했던 거죠. 시장 상인들끼리 만든 개였는데 매월 100만 원씩 넣어서 돌아가며 목돈을 타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번 달이면 내 순서야. 2,500만 원이면 남편 수술비도 충당하고 민수 치료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희옥은 계산했어요.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였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개에 넣고 남편 병원비 200만 원을 내면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목돈을 탈 수 있어. 희옥은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손님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속마음은 늘 불안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달이 훌쩍 지났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갯날이 왔습니다. 희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개주인 미란네 치킨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이면 내 순서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다른 개원들도 와 있었어요. 미란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급한 전화가 왔어. 미란은 계속 핸드폰을 보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개주님, 언제 시작하나요? 다른 개원이 물어보자 미란은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요. 희옥은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언제 갯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까지는 정리해서 드릴게요. 정말 미안해. 미란은 계속 사과했지만 희옥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희옥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사흘 뒤 희옥은 미란의 치킨 가게를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임대 딱지만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다른 개원들에게 연락해보니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때 부동산 주인 아줌마 신 사장이 한 남자를 데리고 임대 딱지가 붙은 미란네 치킨 가게로 들어가고 있었죠. 희옥이 신 사장을 붙잡았어요. 신 사장님, 여기 왜 임대해요? 미란이네 어디 갔어요? 응, 몰랐어. 가게 주인한테는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대. 한 3일 됐나. 여기 기계 냅두고 보증금만 싹 뺏어 갔어. 네. 뭐라고요? 3일이요? 미라는 이미 갯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였죠. 희옥은 한 달 전이 생각났어요. 사실 한 달 전에 미란이 따로 찾아왔었어요. 기옥 씨, 어차피 다음 달에 2,500 받을 거잖아. 혹시 돈 조금 더 없어? 그럼 다음 달에 이자 쳐서 6,500만 들어서 줄게. 응? 자신이 미란에게 따로 빌려준 3,7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6,200만 원이 날아간 거였어요. 희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희옥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을 끓이며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어요. 남편 치료비, 아들 미래를 위해 한 푼 한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내가 너무 순진했나. 희옥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루아침에 6천만 원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미란이 사라진 후 희옥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거든요. 남편 정수의 병원비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김정수 보호자분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처리가 안 되었어요. 병원 직원의 말에 희옥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어요. 집세도 2달째 밀렸어요. 집주인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전기료, 가스 요금까지 밀리면서 독촉장이 연일 날아왔죠. 희옥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속이 쓰리고 아파.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생긴 거였죠. 그래도 국밥집은 열어야 했어요.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그날 생활비조차 없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웃음을 잃었어요. 예전에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장사했는데 이제는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어떻게 갚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수입으로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다른 생활비는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빚만 갚는다고 했을 때 얘기였어요. 희옥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눈은 푹 꺼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희옥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온 건 미란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 같은 피해자인 철물점 사장 대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대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미란 그 여자 찾았어요. 희옥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제 딸이 SNS를 하는데 친구가 올린 게시물에 한미란이 찍혀 있더라고요. 대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딘가 지방 장터 사진이었는데 확실히 한미란 맞아요. 희옥은 당장 대순의 철물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다른 피해자들도 모여 있었어요. 과일가게 순이, 떡볶이집 영자, 반찬가게 정수기까지. 모두 한미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죠. 여기 봐요. 대수의 딸 혜진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방의 작은 시장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구석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 여자다. 미란이네 맞네요. 순이가 소리쳤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했어요. 머리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얼굴은 틀림없었죠.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예요? 희옥이 물었어요. 일주일 전이에요. 댓글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주소가 어디예요? 영자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전라도 고창이에요.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은 즉시 회의를 시작했어요. 당장 가봐야 해.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아니야, 일단 확인부터 하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어요. 미란을 찾아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희옥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가볼 거예요. 제 돈을 찾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같이 가요. 그래, 함께 가자. 희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한미란일까? 만약 맞다면 석 달 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마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거든요.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침이 되자 희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창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는 미란에게 돈을 빌려준 계약서와 개 관련 서류들을 챙겨 넣었어요. 희옥의 마음에는 분노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새벽 5시 희옥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역에 모였어요. 총 5명이 고창행 기차에 올라탔어요. 고창에 도착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장터로 향했어요. 희옥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시장 안쪽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갔어요. 국밥을 끓이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걷고 있었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동식간이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솥에는 국물이 끓어오르고 있었고 하얀 김 사이로 미란의 뒷모습처럼 보이는 여자가 보였어요. 곧 우리 쪽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이럴 수가 미란이가 맞았어요. 희옥은 넉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걸음을 걸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란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본 대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증거를 남기기로 했어요. 희옥은 포장마차 앞으로 걸어갔어요. 미라는 새로운 손님이 온 줄 알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 순간 한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희옥의 얼굴을 알아본 거였죠. 어떻게 여기를...
미란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미란 씨, 안녕하세요? 희옥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을 본 미란은 얼굴이 더 새하얘졌어요. 희옥은 미란의 포장마차 앞에 서서 차분히 말했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미란은 사색이 되어 말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희옥 씨. 설명은 나중에 들어줄게요. 일단 국밥부터 주세요. 희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뜨거운 국밥을 희옥 앞에 내놓았어요. 희옥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랬어. 미안하다고요? 희옥은 국밥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 뚝배기 넘치게 물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뚝배기 밑에 깔린 받침을 잡고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런 뚝배기에 국을 끓였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희옥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병원비를 위해서, 아들 치료비를 위해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끓였다고요. 희옥의 모습을 보던 미라는 두려움에 점점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어요. 진정해요.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희옥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내 20년 인생을 내가 삼켜버렸잖아. 희옥이 소리치며 뚝배기를 미란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누구도 말릴 틈도 없었죠.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국물을 맞았어요. 아, 뜨거워! 미란은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국물이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란의 얼굴 위로 빨갛게 기름이 떠 있는 국밥 국물이 흐르고 국물은 이마에서부터 눈가를 타고 볼을 적시며 턱 끝까지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고춧가루가 박힌 양념이 얼굴에 얼룩져 마치 화장처럼 번졌어요. 그나마 희옥이 뚝배기에 물통물을 붓고 쏟아 부은 터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었죠. 미끈한 기름 국물이 미란의 머리카락과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 시장 바닥까지 뚝뚝 떨어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놀라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자 희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어요. 내 20년 인생 내가 다 끓여 먹었지? 이게 내 최후야. 뜨거워, 뜨거워? 이 정도면 차다고 해야지. 내 마음은 매일매일 얼마나 큰 불덩이를 삼킨 것 같은 줄 알아? 내 돈, 내 피 같은 내 돈 내놔.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가 있어? 희옥은 계속 소리쳤어요. 남편이 병상에서 죽어가는데 아들은 치료받을 돈이 없는데 넌 여기서 태평하게 장사하고 있었다고? 미라는 국물범벅이 된 채로 말했죠.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망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 순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 아줌마가 갑자기 국밥을 부었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했어요. 사기치고 도망간 거 증거도 있다고.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감싸고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희옥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내 돈부터 갚고 가. 나요. 놓으라고요. 미란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둘러싸서 도망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영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야?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래. 미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났어요. 고창시장에서 장사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미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희옥은 바닥에 널린 뚝배기 조각을 보며 말했어요. 이 뚝배기처럼
내 인생도 산산조각 났어. 20년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고.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계속 변명하려 했어요. 정말 돈을 갚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장사해서 조금씩이라도. 대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6억이 넘는 돈을 언제 갚을 건데?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사건이네. SNS에 올려야겠어. 순간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미란이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순식간에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사기꾼 현장 검거, 국밥으로 복수한 아줌마. 제목만 봐도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TV 인터뷰에서 희옥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국밥을 부은 건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제가 끓인 국밥만큼 뜨거운 분노였어요. 희옥은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국밥집 장사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남편의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온 건 그때였어요. 뉴스를 본 시청자들이 성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밥 아줌마를 도와주자. 성금 모으기가 시작되어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희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데 이런 선의를 보니 다시 희망이 생겼거든요. 1년 후 희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성금과 각종 도움으로 빚을 많이 줄였고 남편도 치료를 받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다른 죄수들도 그녀를 국밥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TV에서 워낙 유명해진 사건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희옥의 국밥집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국밥 아줌마 집이 여기죠?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사건 이후 오히려 단골 손님이 늘어났어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희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20년간 끓여온 국밥처럼 인생도 끓어오르는 시간이 있어야 제 맛이 나는 법이었으니까요. 희옥의 삶에 앞으로 더 큰 무지개가 그려지길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봅니다.